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13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민주당의 독주가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얼마나 선전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청장 선거에 도전했던 민주평화당 이성일 후보가 무소속 이무진 후보를 지지하는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여러 방면에 활용되고 있는 드론이 농사에도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논에 직접 벽실을 뿌리는 직파 재배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오는 28일로 예정됐던 전두환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전시회 요청에 따라서 2달 뒤인 7월로 연기됐습니다. 6.13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공식적인 후보 등록을 마무리했습니다. 민주당의 독주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 후보들이 얼마나 선전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민선 7기 광주시장에 도전하는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바른미래당 전덕영, 정의당 나경채, 민중당 윤민호 후보가 등록을 마쳐 4파전을 예고했습니다. 전남지사 선거 전에는 민주당 김영록, 바른미래당 박매호, 민주평화당 민영삼, 정의당 노영태, 민중당 이성수 후보가 등록을 마무리해 5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를 아예 내지 못했고 민주평화당은 국회의원 4명이 포진해 있는 광주에서 시장 후보를 끝내 공천하지 못했습니다. 광주 지역 구청장 후보는 동구가 3명, 서구 2명, 남구 4명, 북구 2명, 광산구는 3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 전에는 각각 3명의 후보가 등록을 끝내고 치열한 본선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올해 6.13 지방선거를 통해 광주 전남에서는 모두 423명의 지역 일꾼을 뽑을 예정인데 다당제로 인한 정당 공천자들이 늘고 공천 파동에 따른 무소속 출마자들이 잇따르면서 지난 2014년 선거 때보다 후보 등록 규모가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선거에는 광주 서구갑 2명, 영암 무안신안 2명이 후보 등록을 끝내 두 선거구 모두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서구청장 선거에 도전했던 민주평화당 이성일 예비후보가 무소속 이무진 후보를 지지하는 단일화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 단일화에 따라 서구청장 선거는 서대석 후보와 이무진 후보 간의 양자 대결 구도로 좁혀졌습니다. 이성일 예비후보는 민주당의 독주와 적절치 않은 후보를 견제하는 것이 서구의 미래를 여는 길이라고 판단해서 임 후보를 지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3선 이상 단체장에 도전하는 후보들의 선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3선 단체장 도전자는 민주당 이동진 진도군수 후보와 무소속 유두석 장성군수 후보 2명이고 최영식 담양군수와 목포시장에 출마한 김종식 전 완도군수는 4번째 단체장에 도전합니다. 지금까지 전남 지역 3선 단체장은 박준영 전 전남지사 등 10명이고 3선 연임을 포함해서 4번 이상 당선된 단체장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에 들어가지도 않고 농사를 짓는 일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드론을 띄워서 농약을 살포하고 이젠 벽시까지 뿌리고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농업용 드론이 3m 높이에서 벽시를 뿌립니다. 발화율을 높이기 위해 철분 코팅을 한 벽시가 물에 뜨지 않고 논바닥에 그대로 안착합니다. 이양재배와 달리 벽시째 뿌리는 드론 직파 재배는 논에 들어갈 일이 없어 농가의 품이 크게 줄었습니다. 지척지척한 논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다 손으로 뿌렸어야 되는데 일단 안 그래도 되니까 그게 엄청 힘들거든요. 이 날씨에 논에 들어가서 그걸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양기로 1헥타를 모내기 하면 1시간가량이 걸리지만 드론을 사용하면 그 절반이면 됩니다. 육묘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비용과 노동력도 절감됩니다. 이양을 했을 때는 육묘에서 이양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한 3일 내지 4일 정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런 것에 비하면 굉장히 생산비 절감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이양기는 1년에 한 번만 쓰지만 드론은 파종이나 병충해 방제, 작물 생육 확인 등
여러 작물에 걸쳐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하면 하루 최대 50헥타르의 대규모 방제가 가능해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해결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올 들어 남부지방에 잦은 비가 내리면서 습기에 약한 밭작물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특히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한 양파와 마늘 재배 농가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병까지 확산되면서 울상입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양파 주산지인 전남 무안의 한 양파밭입니다. 수확철을 맞아 풀어야 할 잎이 불에 그을린 듯 새카맣습니다. 잎과 줄기에 반점 모양의 검은 곰팡이가 번지는 입마른 병으로 만지기만 해도 부스러집니다. 잦은 비로 고온다습한 환경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균이 오래되면 차근차근 깐도 되는 거죠. 잎도 안 들게. 실제로 무안군의 경우 올 들어 지금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잎과 줄기가 말라 죽으면서 양파가 자라지 않아 생산량이 줄고 심한 곳은 팔 수 없을 정도로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사정은 수확을 앞둔 마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남에서만 줄잡아 2,000헥타르 이상의 양파와 마늘밭에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과잉 생산으로 가격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찾아온 재앙에 재배 농민들은 울상입니다. 심정은 많이 눈물 나지. 지금 울고 싶은 심정이죠. 저는 하긴 아니까 진짜 울고 싶지. 농사당국은 병든 잎과 토양에 병원균이 있는 만큼 수확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잎은 태워 없애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열어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시민사회는 미국의 일방적인 북미 정상회담 취소는 평화의 불씨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 해소의 시작인 북미 정상회담을 즉각 재개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성명을 내고 북미 정상회담 취소는 세계의 평화와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는 한민족과 세계인들에게 불행한 선택이라며 조속한 시일 안에 회담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두환 씨에 대한 첫 재판이 7월로 연기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전 씨 변호인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서 오는 28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 기일을 오는 7월 16일 오후 2시 30분으로 변경했습니다. 재판부는 첫 재판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 씨가 요구한 재판부 이송 요청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가운데 전 씨의 출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5.18) 연속기획보도 2개 일기 순서입니다. 윤상원, 전태일 두 열사는 한국 민주주의에 있어서 상징적인 인물이지만 아쉽게도 그들의 자취가 담긴 역사적 공간은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곳도 있는데요.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난한 이들이 사는 아파트. 1978년부터 윤상원과 박기순, 김영철과 박관현 열사들이 세운 들불야학의 수업이 진행됐던 곳입니다. 5.18 항쟁 기간 동안에는 광주 시민들의 뉴스 갈증을 풀어준 투사회보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투쟁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서 정당성을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가장 잘 인식하셨던 것 같고, 그러나 이 낡은 아파트는 재개발 지구에 포함돼 내년이면 철거될 예정입니다. 광주 정신의 기지라 할 만한 역사적 공간이지만 보존하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도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적지 지정도 안 돼 있는 데다 만약 지금 와서 보존 논의를 새로 시작할 경우 재개발을 기대하고 있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사라져버리면 여기가 뭐 있었던 자리라더라, 녹두섬 쪽이 와서 여기가 있었던 자리라더라, 그걸 보고 무슨 감동이 일어나겠어요? 전태일의 고향인 대구는 더 심각합니다. 전태일 생가는 이미 오래전에 헐렸습니다.
그가 일기에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절로 묘사했던 대구 청옥고등국민학교는 오래전에 폐교돼 이제는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간혹 찾아오십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전태일 열사를 기록하고 기억할 만한 아무런 어떤 표지석이라든지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황이죠. 광주는 옛 전남도청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만들면서 극심한 갈등을 겪었고 적지 않은 사회적, 물리적 비용을 치른 바 있습니다. 전남도청 별관 건물을 헐었다 5월 단체의 반발이 있자 최근 다시 원형대로 복원하기로 한 겁니다.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역사회의 고민과 토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세월호 좌현을 가리고 있던 지지대가 열흘 만에 모두 제거됐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인양 과정에서 선체 좌현의 받침대 역할로 설치했던 철제 지지대 33개를 지난 15일부터 어제까지 모두 떼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증립을 맡았던 현대사모중공업은 지지를 떼어내면서 떨어진 진흙과 일부 파편들을 정리한 뒤 다음 달 8일 현장에서 철수하고 이후 선조위 차원에서 미수습자 수색을 위한 준비 작업이 이어집니다. 버스 운전기사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광주시와 광주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 그리고 광주버스 노동조합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안으로 노동조합은 중형버스 운전원 240명을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업조합은 90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시내버스 운전원의 근로여건 개선이 조기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다음 달까지 개선안을 마련해서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말 동안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광주가 29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아지면서 낮에 많이 덥겠습니다.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으니까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점차 흐려지면서 낮 기온 26도로 평년과 비슷한 기온에 머물겠습니다. 또 당분간 일교차가 크니까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이 큰 일교차로 인해 밤부터 아침 사이에는 안개가 많이 낍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요 며칠 탁하던 공기는 어제 오후부터 해소되기 시작했는데요. 다행히 주말 동안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바깥 활동 즐기셔도 좋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15.5도, 장성 11.3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영광이 27도, 담양과 화순 나주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가 26도, 영암 27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곡성과 구례가 28도, 순천과 광양은 27도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전 해상에서는 안개가 짙을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비 소식은 없겠지만 일요일과 월요일 날이 흐리겠고요. 27도 안팎의 낮 기온 유지하면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